그렇게 인류를 비밀리에 다스렸던 엘리트의 혈통 가족 중의 하나인 아담 이전의 타락한 천사의 혼성 후손들은 그들의 과거 조상들이 머물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체실에 접근하고 그들의 조상을 다시 깨우고 싶어 합니다. 인류의 진실이 에녹서에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신성한 고대로부터 남겨진 글들을 관찰할 때마다 천사에 대한 매우 반복적인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되는 천사라고 짐작되는 이러한 인물들은 매우 집단적이고 대중적인 믿음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왔던 인물들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이러한 인물을 신화적 존재, 상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천사가 실제로 외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에녹서는 이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에녹서는 총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에녹서가 매우 탐독되었을 만큼 인기 있는 서적이었고 비록 그것이 외경으로 분류되었지만 정전 못지않은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천사는 기독교를 비롯해 많은 고대 문명과 문화에 표현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수메르인이라든지 이집트인 그리고 바빌로니아인 등을 포함하여 동쪽에 가까운 일부 문명에서 대표되곤 합니다. 그들은 천사라고 부르는 그들 자신들만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표현에서 이 천사라는 존재들은 날개를 달고 인간형의 형태로 표현되며 하늘에서 왔음을 상징하고 또한 모든 경우에서 신의 종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들은 또한 마치 메신저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지상의 차원으로 와서 우리들이 사는 세계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성서 에녹서에는 지구상의 천사들에 대한 매우 분명한 묘사가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에게는 외계 존재가 인류에게 큰 도움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고대 기념물에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녹서는 이러한 놀랍고 논란이 많은 이론에 대해 확증이 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에녹의 책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헤르몬산에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들이 지구에 거주하고 통제할 목적이었던 것일까요? 또한 타락한 천사들은 기존의 인간과 서로 공존하며 통합할 수 있었을 것이며 타락한 천사들 또는 외계인은 그들과 인간 사이의 혼합 또는 첫 번째 혼성화 교접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진노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만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종족은 외계 문명인지 아니면 지구의 원래 주인 문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사이의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에 인간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지구에서 독립을 시도한 신들과 창조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외계인 또는 타락한 천사의 종족이 수감된 장소가 될 수 있는 남극 대륙에 대해 이야기하는 에녹의 책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극에서 잡힌 타락한 천사들이 여전히 살아있을까 하는 도발적인 의구심이 생긴다는 점일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성서 인물이었던 에녹의 경험을 설명하는 일반적으로 금기시하는 에녹의 책을 일부 분석해보자면 에녹은 타락한 천사들과 올바른 천사들 그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양측 사이의 주요 중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천사는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님으로 알려진 모든 것을 아시는 신을 섬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류와 교배하여 혼성체를 만들거나 유전적인 실험을 하고 아직 문명의 발전이 서서히 진행 중인 인류에게
그들의 금지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분쟁의 요인들에는 매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녹의 책에서는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가 접해 있는 헤르몬산 지역에 약 200명의 타락한 천사들이 도착하면서 그 문제가 시작됩니다. 타락한 천사들, 즉 Fallen Angels는 지역 주민들을 이종 교배 및 유전적으로 변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에 에녹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의 구분은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원본 기준으로 분류한 구절로 말씀드리자면 6장 1절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많아지자 요즘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6장 2절 천사들은 하늘의 자녀들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오라, 우리가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자녀를 낳자. 6장 6절 그들은 모두 200명이었고 헤르몬산 꼭대기인 아르디스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헤르몬산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맹세하고 저주로서 서로 결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주로 결합했다는 의미는 천사들의 우두머리격인 셈 야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신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며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맹세하고 같이 행동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헤르몬산에 전초기지를 세웠지만 에녹의 책에 실린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의로운 천사들과 벌인 해의 왕국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철수한 곳은 남극 대륙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천상의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실제로 에녹이 가게 된 장소로서 남극 대륙을 암시하는 에녹서의 구절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8장 5절 그리고 나는 구름을 지탱하는 지구상의 바람을 보았고 천사들의 길을 보았다. 나는 하늘의 궁창인 지구의 끝을 보았다. 18장 6절 나는 남쪽으로 갔고 그곳은 밤낮으로 불에 탔는데 그곳에는 보석산이 7개 있었고 그것은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가 있었다. 18장 7절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돌색이었고 하나는 진주였고 하나는 치료용 돌이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것은 붉은 돌이다. 18장 8절 그리고 가운데는 안티몬으로 주님의 보좌처럼 하늘에 이르렀고 보좌의 윗부분은 사파이어였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구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에녹이 밤낮으로 불에 탄 장소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시간 일광이 있다는 남반구의 여름철에 남극 대륙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분석가 벤 넌에 따르면 7개의 산은 남극 센티넬 산맥에 있는 빈슨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녹서에 묘사된 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6개의 인근산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죠. 빈슨산은 남극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센티넬 산맥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도 오늘날처럼 그곳에 눈이 덮여 있었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그 봉우리는 매우 눈에 띄게 돋보였을 것입니다. 에녹서에 묘사된 빈슨산이 인접한 6개 산의 남쪽과 동쪽의 정렬과 관련하여 분석가들은 이것이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일치하는 재앙적인 홍수 이전의 정렬이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이것은 곧 그 기동이 지구 역사에서 매우 규칙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찰스 헵굿경이 수행한 연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1958년의 저서인 지구의 지각 변화에서 헵굿은 기원전 11,000년경 마지막 빙하기 말에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측은 매우 흥미롭습니다만 빈슨산이 위치한 센티넬 산맥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범위에는 약 7개 이상의 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분석가 벤 넌의 추측은 그가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죄수였던 타락한 천사들과 빈슨산 또는 센티넬 산맥에 있는 약 6개의 다른 산의 추측 가능한 위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것에 관련한 에녹의 책과 헤르몬산에서 남극 대륙의 빈슨산으로 수감된 포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논의하자면 다음의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8장 14절 천사가 내게 질문하는 것처럼 여기는 하늘과 땅의 끝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하늘의 별과 군대를 위한 감옥이다. 18장 15절 그리고 불타오르는 별들 이들은 상승 초기부터 주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다. 그들이 적절한 순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장 16절 그리고 그분 주님은 그들 타락 천사들에게 화를 내셨고 신비의 해에 그들의 죄가 다하여 완성될 때까지 그들을 함께 묶어두셨다. 이런 내용의 남극의 감옥에서 살아있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언급은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에녹의 책이 출시될 당시 신비의 해라고 지칭하는 미래는 과연 어느 시점일까요? 혹시 우리가 곧 목격하게 될 사건일까요? 만일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남극 대륙의 내부 고발자 코리 구드의 비밀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폭로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성경 인물이었던 에녹과 마찬가지로 구드는 구형 존재들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새로 도착한 고도로 진화한 외계인 그룹에 의한 천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녹과 마찬가지로 구드는 천상의 갈등이나 태양계 전체의 갈등에서 양 당사자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그가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드는 2015년 3월에 지구상의 여러 파벌과 그룹 간의 지속적인 협상에서 그리고 세계 외부의 문명으로부터 계속되는 협상에서 구형존재연합의 대표 역할을 수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했으며 그는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남극 대륙으로 2번이나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에는 약 12,000년에서 13,000년 전에 전 세계 해안 도시와 저지대를 파괴했던 대홍수에 해당하는 과거의 세계적인 재앙이 닥칠 때까지 번성했던 아담 이전의 문명의 잔해를 관찰하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드는 약 6만 년 전에 지배적인 외계 파벌과의 충돌로 인해 아담 이전 사람들이 달에서 추방된 이후에 지구에 추락하여 착륙한 3마일, 즉 약 5,000m 길이의 모선 중에 가장 큰 모선 중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역인 정체실이란 곳에 모임으로써 아담 이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구드에 따르면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남극 대륙과 아시아, 유럽 및 미국의 그 전초기지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50만 년 동안 지상 인류에 대해 22번의 유전 실험을 수행해온 아담 이전 세대와 다른 인간과 유사한 외계 그룹 사이에 곧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구드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 분석가 벤넌의 에녹에 대한 책의 분석과 일치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구드가 말하는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지역 인간 집단과의 이종 교배 및 유전적 실험 측면에서 에녹서에 기술된 것과 동일한 타락한 천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헤르몬산에 상륙한 200명의 타락한 천사의 경우 이것은 아담 이전 식민지가 지구 전역에 설립되어 지역의 인간을 유전적으로 변경하고 그 유전적으로 수정된 인간들의 리더의 위치에 그 타락한 천사들 자신과 인간 간의 혼성 잡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의 위치에 그들의 혼성 자녀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의 아들이 많아지자 그 중에 매우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으며 그리고 하늘의 아들들인 감시자들은 아름다운 인간 여자들을 보고는 그녀들을 자신들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에게 말하길 자, 우리가 가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여자를 택하고 우리의 자녀를 낳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르몬이라고 불렀던 산 정상에 내려간 사람들이 총 20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에녹서에 묘사된 의로운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들은 아담 이전의 사람들인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는 22개의 장기적인 유전 실험을 수행해온 외계인 집단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주 프로그램과 외계 파벌 간의 건설적인 협상을 위한 경쟁의 장을 마련한 구형 존재 연합은 오늘날의 타락한 천사들과 의로운 천사들이 책에 언급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남극대륙에 갇혀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벤 넌의 분석은 아담 이전 사람들이 그 아래 묻혀있는 거대한 모선 중의 하나였던 남극 빙붕에 있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체실이 있다는 구두의 주장과 매우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두는 남극대륙에서 발굴이 진행 중이며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모여있는 정체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과연 그 정체실이란 무엇일까요? 큰 우주선 속에 있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매우 큰 공간일까요? 그렇게 인류를 비밀리에 다스렸던 엘리트의 혈통 가족 중의 하나인 아담 이전의 타락한 천사의 혼성 후손들은 그들의 과거 조상들이 머물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체실에 접근하고 그들의 조상을 다시 깨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주요한 이유는 아담 이전 사람들이 지구라는 행성 문제에서 이전의 자신들의 지배적인 위치를 되찾아 그들의 하이브리드 후손이 현재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상의 그 모습을 당당히 보이고 인류를 직접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녹서에서 언급된 미스테리의 해란 말이 타락한 천사들이 발표되어 세상에 나올 때가 매우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만일 책에 묘사된 전지전능한 신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구형 존재 연합 대표와 같은 다른 인간 외계 파벌들 사이에서 그 사실들을 증거하고 중재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구드라는 사람의 그 자신은 과연 에녹의 현대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 고대에 13,000년 전 에녹 자신이 구형 존재 연합 또는 유사한 그룹의 외계인 접촉자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 이전 사람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깨어나서 풀려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다양한 외계 그룹과 엘리트 혈통 가족에 의해 그들의 역사의 진실을 깨우고 이미 세상을 조작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 인류가 그들과 그들의 잡종 후손을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남극에는 아담 이전 사람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살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정체실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거 남극의 나치를 찾아간 버드 제독이 미확인 물체와 조우한 후에 준행랑을 친 사실, 그리고 남극의 도움을 확인하고 있다고 적혀있던 과거 미국 백과사전의 내용은 이제 지워지고 사라진 사실, 그리고 그러한 지구의 도움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별들을 찾아 돈 밖의 우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실험했던 프로젝트로 의심되는 하늘로 핵을 쏘아 올린 어항작전, 그 후 체결된 특정 지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남극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남극조약, 그리고 늘 우리에게는 우주선 뒷공무니만 보여주는 우주 프로젝트와 나사의 점점 진화하는 CG로 무장한 그래픽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